그레타 툰베리.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녀는 이민자들이 정말로 최고의 존재임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녀가 바로 그 사람들 곁에서 매우 불편해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게 작은 백인 소녀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손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스웨덴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상에. 좋아요. 이건 작년 스웨덴에서 있던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16세 소녀가 퇴근길에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인정받은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난민 협약에서 정한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추방되지 않는 사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신입니다. 스웨덴 이민부 장관으로서 두 딸의 아버지로서 저는 범죄자의 권리를 피해자와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들보다 우선시하는 제도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게 상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번 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강간범을 추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애가 안 돼. 또 이래선 안 돼. 스웨덴이 연대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는 이미 오래전에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시급히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압박해야 해요. 스웨덴에서는 어릴 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가족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나라로 추방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가족과 함께 추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녀의 지적도 옳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가족과 젊은이 모두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 미친 사람들을 한꺼번에 안 보내죠? 무작위로 한 명씩 보내지 말고요. 그것도 효과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강간당한 여자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스웨덴이 점점 더 적대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 세계 다른 많은 지역과 비슷해요. 그리고 스웨덴 정부는 이제 추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탈레반과까지 협상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들이 받아들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웨덴이 탈레반과 협상하는 게 문제예요. 스웨덴이 탈레반을 들여오는 게 문제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탈레반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사회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탈레반과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타, 내 사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를 천재라고 불러도 돼요. 알아요. 너무 벅차죠? 참고로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메이라 K, 여러분의 진행자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비인도적인 스페 추방은 스웨덴에서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인도적인 랩과는 반대였어요.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파협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누가 그게 타협할 수 없다고 결정했죠? 이것은 더 엄격해진 이민정책과 적대적인 담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우리가 노골적인 비인간화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흐름에 대해 오랫동안 맞서 싸우고 경고해왔어요. 제 말은 여기서 그녀가 우리가 계속 비인간화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당신 사회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당신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당신네 여자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성폭행을 하러 들어오는 남자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 볼 영상엔 그레타가 자신이 옹호한다는 남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녀가 여기서 이런 악의적인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자신의 지역사회 곳곳과 나라 전체의 같은 또래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건 이런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권을 존중하고 따를 때 선택적으로 골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선택할 수 있죠. 왜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상상의 규칙을 가진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할 규칙은 없어요. 왜 그냥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불의가 벌어질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만 봐도 비판받았던 게 기억나요. 보세요. 경찰이 떠나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얼굴을 가린 젊은 남성들이 나타나 공격합니다. 촬영 중이야? 젠장 저놈들 잡아먹어버려 친구야. 자, 해. 손대지 마. 우린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멋져 보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릴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못되게 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못되게 굴 필요는 없어. 정말 한심하네. 진짜 한심해. 여기서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달려드는데 너는 그렇게 못되게 굴 필요 없어. 제발 나한테 못되게 굴지 마. 라고 말하잖아. 하지만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항상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사고방식이야. 솔직히 나는 이제 좀 지겹고 피곤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레타가 실제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조금 볼 거야. 내 말은 그녀의 얼굴을 봐봐. 알겠지? 이 영상에서 그녀의 얼굴을 그냥 봐. 트릭스 도와줘.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에바 부스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이 포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야. 진정한 영웅이야. 그리고 총리에게도 말할게요. 이 사람이 진정한 스웨덴의 영웅이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크리스테르손. 저 사람은 정말 불편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가 그녀를 만지고 있는 걸 보고 놀라셨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왜 놀라야 하죠? 보세요. 보세요. 그대의 얼굴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저런 미친 선전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알겠죠?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내가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해보자고 할 때는 항상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그걸 감당해야 할 때는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레타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없어요. 저는 그레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존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젊은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상화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없어요. 저는 그녀가 안전하게 지내거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정말 전혀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깨닫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녀가 다치길 바라진 않지만 이게 웃긴 일이 아니란 건 알았으면 해요. 또한 당신이 당신을 만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덩치 큰 남자들 옆에서 불안하다면 당신이 지킨다는 다른 여성들도 같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해요. 왠지 그녀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요. 지금도 그 이념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요. 이야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위험한 사상을 밀어붙이면서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다시 기억하세요. 이들이 그녀가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4월 30일 네덜란드 최고 법원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가자 지구에 갇힌 48명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의 모두는 네덜란드 거주 허가를 승인받았으며 대부분은 네덜란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장관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들이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6개월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외교부는 각 비자 소지자마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강요하면서 법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장관이 대피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학살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강제로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죠.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그 일이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 48명은 실제로 나라에 엄청난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레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죠. 그녀는 이들과 무대에 설 때 불편함을 느꼈던 기억이 없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이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를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지역사회에서 어린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가서 너희는 끔찍한 정부야. 너희는 끔찍한 정부야. 너희에겐 인간성이 없어. 라고 외칠 뿐이죠.
저는 분명하게 말할게요. 아주 명확하게 말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른 끔찍한 남자들보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자매들을 돌볼 수 없다면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간단하고 쉽고 명확해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